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27일 다이아몬드 온라인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한국 출산율 급감도 기술 진보로 커버, 일본의 노동인구 감소의 심각성입니다. 계속 버전이 올라가고 있는 노구치 유키오 씨의 쓴소리 칼럼인데요. 이번에는 급격히 떨어지는 한국과 일본의 출산율을 주제로 기고했군요. 한국을 밝게 전망한 반면 일본에게는 위험하다는 칼럼 내용과 누리꾼들의 뜨거운 반응 함께 보시죠. 통 크신 구독, 좋아요. 한국의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고성장 시대의 끝이 시작되는가?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2020년 0.84로 기록적인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1인당 GDP에서 2030년까지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이지만 지금까지 지속된 한국의 고도 경제 성장은 출산율 저하로 막힐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그동안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은 성장세를 이어왔다. 하지만 인구가 늘지 않으면 그럴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국의 고도 성장을 전제로 장래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 생각은 과연 옳은가? 한국은 원래 출산율이 매우 높았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2가 넘는 수준이었다. 그 후에도 2000년경까지는 1.5를 넘는 수준으로 일본보다 높았다. 그러나 한국의 출산율은 이후 급속히 떨어져 2000년부터는 일본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5년에서 2020년 기간을 살펴보면 일본 1.37에 비해 한국은 1.11이다. 이처럼 한국의 낮은 출산율은 2000년경부터 시작됐다. UN의 전망에 의하면 향후 2030년까지의 기간에는 1.1까지 하락할 것이다. 다만 이 전망에 따르면 2030년 이후 다시 올라 2060년에는 1.5를 넘는 수준이 된다. 인구 요인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틀림없다. 다만 몇 가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선 출산율의 변화가 노동인구에 영향을 주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올해 태어난 아이가 장성해 일하게 되는 것은 2040년경이다. 2060년이 되어도 그 사람은 아직 40살이다. 노동력의 과반은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출산율의 변화가 노동력에 영향을 미쳐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기까지 20년 정도 걸린다. 그리고 그 효과가 본격화하는 것은 그보다 다시 20년 정도 뒤의 일이다. 또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당분간 부양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출산율이 1.5 정도로 떨어졌다. 그로부터 벌써 40년이 지났다. 그 영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000년 이후는 1.2를 밑돌고 있다. 이것이 향후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게 된다. 미래 경제활동 인구 감소는 일본이 한국보다 심각하다. 일본의 노동력 인구는 15.4% 감소하여 2040년까지 0.856배가 된다. 반면 한국은 9.6% 감소하여 0.904배에 그친다. 따라서 2040년에는 거의 영향을 못 줄 것이다. 노동력 감소 문제는 자본 축적이나 기술로 완화할 수 있다. 인구 요인은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인구 요인만으로 경제 성장률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이 밖에 중요한 것이 있다. 첫째는 자본 장비율, 즉 인력 1인당 자본이다. 둘째는 기술 진보다. 자본 장비율이 높고 기술 진보가 있으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노동력의 감소를 보충할 수 있다. 이를 광의의 기술 진보율이라 부르자. 출산율 저하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지금까지 높은 성장률을 올려왔다. 그 이유로서 하나는 출생률의 변화가 노동력 인구에 영향을 줄 때까지 시간 차이가 있는 것, 또 하나는 광의의 기술 진보율이 높았던 것을 생각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광의의 기술 진보 요인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았다. 그에 비해 일본의 경우에는 기술 진보율이 충분히 높다고는 말할 수 없다. 향후 이것을 높여갈 것이 요구되고 있다. 기술 진보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AI의 활성화가 가능해진다. 이를 사회가 받아들이면 노동력 감소의 영향은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다. 게다가 온라인에 의한 국제적인 리모트 워크가 가능하게 된다. 이를 사회가 받아들이면 노동력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지 않아도 국제적 분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국제 분업은 미국과 인도 간 IT 회계, 법무 등 광범위하게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일하는 방식은 향후 더욱 중요해진다. 그런 세계에서는 지금까지처럼 자국민의 노동 인구가 어떻게 되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기술을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전후 일본이 경제 성장을 했을 때 정말 10년 동안 소득이 배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때 노동자 인구는 배가 되었던가요? 아닙니다. 노동자 인구는 1% 증가 정도입니다. 근로자 인구가 별로 변하지 않는데 소득이 배가 되는 건 왜일까요? 노동 생산성이 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동 생산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노동 생산성에 대한 투자란 설비 투자, 인력 투자, 기술 투자, 연구개발 투자입니다. 정부는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이와 같은 생산적 지출을 늘려야 합니다. 인구 감소는 출생률 저하로부터 수십 년 후에 나타난다. 한국의 기술력은 중국 등의 추격으로 계속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 이는 지난 30년간의 일본과 같다. 차이점은 반도체를 예로 들면 일본에는 소재나 제조 장치 등의 기본 기술이 있으므로 어느 나라의 반도체가 팔려도 돈을 벌게 되어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의 자본 축적으로 대외 자산이 부를 낳아주고 해외 거래로 돈을 벌게 되어 있다. 한국이 그것을 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대댓글, 대외 자산이 부를 낳아주는 게 아니라 운용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최근 반도체 제조 설비는 미국이나 네덜란드가 상위에 있고 소재도 중국의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고 옛날처럼 일본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은 없습니다. 대댓글, 게다가 돈을 번다고 해도 극히 일부 이야기로 옛날처럼 여러 분야에서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력에서도 한국도 중국도 모두 앞섰습니다. 일본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얼마 전 한국이 경제 규모에서 일본을 제치겠다고 공언했던 노구치 씨죠. 인구 감소가 한국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일본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것은 자의적인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의 출산율 감소폭은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데 한국의 출산율이 앞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마지막에 감소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인구가 다르기 때문에 감소율을 감안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닐까요? 보다 인구가 적은 쪽이 받는 데미지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노구치 씨는 어떻게든 한국이 일본을 제쳐주었으면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돌쇠 한마디. 한국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의 경종을 울릴 목적이겠죠. 우리는 시대 변화를 선도하면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오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